이전엔 정말 다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날 막상 발표가 되니까 저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서를 보니까 제가 너무 좀 황당해서 저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권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트럼프 1기를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고 또 김정은이 트럼프의 복귀를 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일정 수준 소통이 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마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빠르면 올 후반기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다시금 미국 간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렇다면 과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던 그 시기에 미국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간의 협상을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30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문서들, 정부가 발간했던 또 정부가 작성했던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이 30년이 지나면 대부분 뭐 심사를 하긴 합니다만 비밀 해제가 되죠. 그래서 뭐 외교사나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복기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좀 독특한 미국의 행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주 자세한 내용은 30년이 지나야 더 확실히 알 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실상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가 됐죠. 해고가 됐던지 자기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최소한 그 행정부가 끝난 이후에 본인의 비망록 회고록을 내는데 좀 많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비망록을 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밥 우드워드 같은 기자는 트럼프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 또 백악관에 출입을 하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 일종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했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관련된 논문도 쓰고 글을 좀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2018년 6월 12일 날 있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첫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금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다면 이 싱가포르 합의를 북한이 갖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성이 됐고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1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반도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북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서로 물러나지 않고 강대강의 대결을 연출했던 시기죠.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의 일종의 원칙,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도 적용이 됐는데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관여도 동시에 진행했던 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특징입니다. 먼저 관여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워낙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를 하려고 했는 노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놓친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를 시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정책 원칙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북 정책의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평화적 외교 수단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 해서 수차례 발표가 됐고요. 당시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 발 더 나가서 구체적인 영어로 for no
네 가지를 안 하겠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북한 정권 교체 안 하겠다. 북한 정권 붕괴 추구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위한 노력하지 않겠다.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겠다. 군사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4노라고 불린 이 부분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북한이 늘 자신들의 위협이다 얘기하는 핵심 요인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피포위 의식, 늘 북한은 포위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자신들의 안보 우려 상황이 네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관여를 위한 상당 부분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군사적 최대 압박, 특히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했고 무력 시위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화염과 분노죠. 북한은 결국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였고요. 그 전에 2017년 7월 달에 마이크 폼페이오, 나중에 국무장관입니다만 그 시기에는 CIA 국장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주민들 또한 김정은이 없어질 것을 원할 것이다. 공개 발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정은 제거를 얘기하는 굉장히 강력한 또 수사였죠. 이거 외에도 2017년 9월 달 19일입니다만 유엔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가 미국이 자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 치고는 최대치 압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북한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2017년 9월 달입니다. 북한이 외무성산업 미국학 연구소에서 미국 기자들을 초청합니다. 평양에. 그러면서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당시 미국학 연구소의 산하에 박성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그 기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다 나온 얘기들에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성적이지 않거나 어쩌면 너무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 행보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평양과 북한 정부, 정권의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불리직성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북한을 상당 부분 긴장시켰다. 더불어서 그간에 있었던 미국이 한반도에서 시연했던 것 중엔 최대치의 무력 시위가 이뤄집니다. 2017년 11월 11일인데요. 동해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 3전단이 와서 한국과 같이 연합훈련을 합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3전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개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를 침공한다든지 그럴 때 항공모함 전단 3전단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최대치의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한미 간의 연합훈련도 대규모로 했습니다. 한국의 공군 전투기,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가 같이 모여서 훈련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도 계속 날아오고 있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중에 하나 B-1B가 있습니다. 무장 능력이 굉장히 큰 전략 폭격기인데요. 보통 B-1B가 날아오면 동해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동해로 와서 군사분계선 이남을 따라서 서해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을 굉장히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작전을 할 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동해로 들어와서 군사분계선을 따라가다가 평양이 서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 평양을 폭격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탐지 식별 능력도 없고 B-1B를 요격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1B가 그 당시에 상당히 출몰을 했고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결국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6월달 싱가포르 합의를 맺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트럼프를 만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최대 압박을 가하니까 김정은이 2017년 11월 29일 날 이른바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게 됐다. 핵무력이라는 거 우리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만약 핵무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이것이 북한의 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핵 능력이라고 쓰는 게 맞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핵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화성 15가 핵 능력이 완성됐다면 그 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것, 가장 최근엔 작년 10월 말에 화성 19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나서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종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17년부터 2024년 7년간의 시간이 있었고 그간에 여전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화성 19형을 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북한이 정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든지 혹은 북한이 주장하는 다탄도의 능력을 확보했는지 뭐 여러 가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17년 11월 달에 북한이 선포한 핵 능력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이 미국한테 트럼프 행정부한테 받고 있는 압박을 방증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플러스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워낙 압박이 심하고 무력 시위를 하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대화에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늘 명분을 만들 때는 스스로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명분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성취했다. 이제는 동등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북한이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핵 능력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018년 6월 12일 있었던 1차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자로서 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회가 큰데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뭘 예상 못했냐면 좀 공동성명의 내용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번에 미북 간의 협상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뭐 94년 제네바 합의라든지 아니면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온 몇 가지 합의들, 심지어는 2012년 2월 마지막 날이 있었던 합의라든지 그런 합의와는 매우 다르게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합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붙여서 예를 들어 시간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게 된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는데 바로 전날 6월 11일 날 싱가포르에서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영어로 CVID입니다. CVID 밖에 없다. 그것이 비핵화의 정의다 얘기하면서 특히 여기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V, verifiable, 검증 가능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을 찝은 거죠. 그간에 미국 간 뭐 육자 회담을 통해서 여러 합의가 있습니다만 그 합의가 깨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북한이 결국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였거든요. 물론 미국의 보상 조치, 미국의 대북 적대적 정책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과정상에서 어쨌든 검증을 거부함으로써 그 합의가 깨져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분명한 검증을 아주 중요시하고 검증을 반드시 성취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핵화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정상이 틀림없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1년 혹은 2년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다 마무리하겠다. 왜냐하면 늘 북한은 비핵화 시간표를 최대한 느리죠. 그러면 살라미 전술이라 해서 쪼개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또 당시 폼페이오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굉장히 줄여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하는 그 시간표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한 시간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방안,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것을 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 조건, 그러니까 북한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에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핵화 방안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핵화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전은 정말 다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날 막상 발표가 되니까 저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싱가포르에 가지는 않았고 한국에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간 많은 한국 언론사 이제 기자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을 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평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문으로 먼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저의 반응이 그 다음 문서를 주세요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그날 하루 종일 싱가포르 합의에서 보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굉장히 많은 문서에 서명을 하던데 다른 문서가 있을 것이다. 이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문서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 기자가 당황하면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연구자로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 문서를 보니까 제가 너무 좀 황당해서 저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시대의 사기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러준 대로 미국이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협상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공동성명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제가 공동성명을 영어로 읽었죠. 이게 어디서 제가 많이 보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의 노동신문을 봤더니 그 전날 6월 11일자에 북한의 노동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조미 순회 회동, 그들의 표현이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적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거랑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의 공동성명이 순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100%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새로운 조미 관계,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라고 돼 있고 6월 10일 날 나온 미국 공동 성명에도 여기 보면 북한 노동신문에도 똑같이 첫 번째가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 두 번째에 보면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계라고 싱가포르 합의에 됐고 6월 11일자 북한 노동신문에도 똑같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동신문에도 조선반도 비핵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1, 2, 3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다는 것. 저는 도저히 이걸 처음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보통 이런 합의를 맺을 때는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냥 111이죠.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북한이 자신들이 해석을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도 아닙니다. 조선반도, 한반도 비핵화를 세 번째에 두고 첫 번째는 새로운 조미 관계,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두 번째,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진전되면 앞에 조건이 두 개 붙은 거죠. 세 번째에 북한의 비핵화 거듭 아닙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해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세 번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방금 말씀드린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해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신문의 순서도 그대로 표현도 그대로 그냥 바로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100% 수용했다는 것. 세 번째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혹은 조선반도,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부르니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비핵화랑은 굉장히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북한 외교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도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지금까지도 최근엔 얘기 안 한다면 몇 년 전까지도 싱가포르 합의를 계속 얘기했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자신들에게 100% 유리하게 구축된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런 합의를 했느냐? 이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간에 협상을 하는데 계속해서 북한이 절대 양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쫓아갔답니다. 도대체 북한이 이것을 전혀 합의를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 조건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회담은 보여주기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사진 찍고 승리를 선포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왔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전혀 준비를 안 했답니다. 도대체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트럼프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 발표해라. 싱가포르 갔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합의문을 그냥 발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큰 패착이고요.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보여드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가 시작점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합의구나 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계속 주창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담을 깨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상황이 있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외신 기자들, 이제 대부분 미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미국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끄떡도 없고 정말 싱가포르 합의가 잘 됐다라는 얘기를 1시간 넘게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발언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expensive, provocative war game이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가장 핵심 측근들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김정은이 그 다음부터 트럼프를 만나면 늘 한 얘기가 연합훈련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싱가포르 합의에도 당연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연합훈련이라는 것이 김정은의 표현대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또 이 비용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비용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합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여기서 표출된 거죠. 매우 우려가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한국의 안보에 도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 12일 도대체 합의가 어떤 의미냐.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제가 해석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6월 달에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갑니다. 이제 3차 방북인데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갑니다. 가서 김정은을 못 만났거든요. 그전에는 다 김정은을 만났는데 가서 뭔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제대로 인식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싱가포르 합의에 1, 2가 있는데 1, 2를 빼고 3번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는데 당연히 북한은 무슨 소리 하냐 나오죠. 세 가지의 조건에 1번, 2번이 먼저 선행돼야 3번을 얘기하는데 왜 와서 1번, 2번을 얘기하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폼페이오를 비판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뼈아픈 순간인데 7월 7일 날 이것을 끝나고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와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날 시간차를 두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행정은 바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분에 설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조미관계 개선돼야 되고 평화체제 구축돼야 되고 그러면 비핵화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잘못됐는지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폼페이오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국무부나 북한 핵 문제를 오래 다뤘던 미국 관료들에게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설명을 해줘서 그때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싱가포르 합의의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와 매우 다릅니다. 그냥 제가 북한 발표를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한이 합의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다.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는 핵우산 확장 억제를 먼저 없애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합의의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북한 비핵화일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2016년 7월에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조건은 뭐가 있냐면 다 말씀 안 드리고 세 번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조선반도, 한반도의 핵 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담보해라.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우리 공화국의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해라 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해라.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에 나온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했던 북한 비핵화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나중엔 정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합의 자체는 하나의 큰 미국 외교의 실패요, 어떻게 보면 북한 외교의 승리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